반갑습니다. 과학멘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화학 결합과 결합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화학 파트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자,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핵심 집기를 보고 갑시다. 첫 번째 배울 내용은 화학 결합이라는 게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름 이유가 있겠지.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할 거 아니야. 그 안정해지는 규칙이란 게 있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결합하는 규칙을 찾아보게 되면 두 종류가 생기거든. 하나가 이온 결합이고 하나가 공유 결합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방금 결합을 공부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각각의 성질, 그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면 이번 단원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외울 게 많긴 하죠. 항상 화학 파트는 기본적으로 외울 내용이 많아서 그것만 잘 외워주시면 무난하게 다 맞을 수 있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게 화학 결합의 원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18쪽 원소 있죠. 주기율표상에서 맨 끝에 있는 거, 그죠? 18쪽이라 하죠. 18쪽에 뭐가 있냐면 헬륨이 있고 그 다음에 네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18쪽 원소는 너무 안정해서 누구와도 반응을 안 하거든. 안정한 기체가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 하죠. 비활성 기체. 자,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껍질 있죠. 원자과 전자가 연계라는 거지. 그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으면 반응을 안 하더라, 안정하더란 이야기거든. 그래서 화학 결합의 원리는 이 18조 원소처럼 되는 게 안정한 거라는 거지. 그게 화학 결합의 원리인 거야. 자, 오른쪽 보게 되면 18조 원소가 너무 안정하니까 누구와도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어디에 쓰게 되는 거냐면 헬륨에, 헬륨 비행선에 쓰죠. 자,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가 수소거든. 근데 수소는 비행선에 쓸 수가 없죠. 여기 수소 기체를 잡아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소는 가연성 기체란 말이야. 터진단 말이지. 조금만 스파크만 생기면 터져버려. 그래서 가장 가벼운 기체긴 하지만 쓰기 힘들죠. 대신에 두 번째로 가벼운 기체가 헬륨인데 헬륨은 반응 안 하니까 불도 안 붙죠. 그래서 비행선에 헬륨을 쓰는 거고, 일단 네온 어디 쓰냐면 보통 우리가 네온 사인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간판이죠. 네온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유리관 안에다가 뭘 넣는 거야? 네온을 잡아 넣는 거죠, 기체를. 그 다음에 전기 방전을 시키게 되면 이 네온 자체가 색이 나오거든. 색이 약간 붉은 빛이 나오고요. 불은 붙지 않죠, 반응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네온 기체에다가 다른 기체를 첨가해서 섞어 놓으면 다양한 색이 나오긴 하거든. 스펙트럼 원리 이용하는 거야. 그걸 광고에 쓰는 게 네온 사인이고, 그 다음에 아르곤 기체는 용접에 쓴다고 하죠. 아르곤 용접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주변의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거야. 아르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산소가 쉽게 들어오게 돼 불이 붙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용접할 때 주변의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싶어. 용접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전자 배치를 보자고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해봤잖아. 헬륨의 전자 배치 충분히 할 수 있고 네온도 할 수 있고 아르곤도 할 수 있죠. 그럼 잘 보시게 되면 자, 안정하다는 거거든. 누구와도 반응 안 한다, 안정하다. 자세히 뜯어보니까 헬륨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는데 꽉 차 있죠. 2개 들어가면 첫 번째 껍질은 2개만 들어가면 꽉 차면 안정하다는 이야기고,
저 두 번째 껍질에도 네온은 8개가 차면 안정하다는 이야기지. 원자과 전자가 연계니까. 자, 아르곤도 마찬가지야. 조심할 거는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총 18개 들어갈 수가 있지만 8개를 채우니까 안정하더라는 거지. 더 채울 수 있는 거랑 안정한 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연계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껍질만 전자를 2개를 채우면 안정한 거고, 두 번째부터는 8개씩 채워주면 안정한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야. 안정하다는 거는 누구와도 반응을 안 한다고. 이런 기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 하죠.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라는 거는 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 안정한 물질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게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옥텟 규칙 아마 들어봤을 건데, 옥토라는 뜻이, 우리가 옥토라는 뜻이 있죠. 옥토. 8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8에 대한 어근이잖아. 그지? 우리가 문어가 옥토퍼스잖아요. 문어 다리 8개고요. 악토버가 10월이지만 3월부터 첫 번째 달이니까 8번째 달이 되어서 악토버가 되는 거거든. 8에 대한 규칙이 옥텟 규칙이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돼? 전자가 8개가 되면 8개죠. 8개를 꽉 채우게 되면 안정하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인 거예요. 물론 규칙이기 때문에 100% 맞진 않지만 우리가 맞는 것만 배우게 되죠. 교과 과정에서는. 예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가 들어가야지 안정한 거잖아. 그것도 옥텟 규칙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산소는 우리가 16족 원소거든. 족은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는 이야기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우리가 안정하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가 8개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6개를 전부 다 버려도 되지만 이 6개를 버리는 것보다 주변에서 전자 2개를 갖고 오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한테 전자를 뺏어오는 거야. 산소는 누군가한테, 물론 주는 놈이 있어야 되지. 공기 중에 전자가 떠돌아다니진 않거든. 산소는 누군가한테 전자를 2개를 얻어서, 산소 원자가 2개의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산화 이온이 되죠. 이거 다 아시죠? 중학교 때 이온을 배우니까. 전자를 반드시 2개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안정하다는 이야기야. 자, 나트륨을 보자고요. 나트륨은 1족 원소잖아. 그래서 마지막 껍질 전자가 1개가 있죠.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1개 있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안정한 거니까 이 전자를 주변에서 7개를 가지고 와도 되지만 7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 1개를 버려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버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꽉 차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트륨 원자는 전자 1개를 버리는 게 안정한다. 물론 누군가한테 줘야 되겠지. 받을 놈이 있어야 주는 거야. 혼자 막 주지 못하거든. 누군가는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나트륨이라는 원자는, 그지? 나트륨 이온이 되죠. 1 플러스 이온 된다. 전자를 하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전자를 하나를 딱 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염소를 보자고요. 염소는 17족 원소거든.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죠. 7개 다 보이시죠? 세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놈이 주변에서 전자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 게 안정한 거잖아. 누군가한테 전자 1개를 빼들어 오겠죠. 빼들어 와서 염소 원자는 전자 한 마리를 빼들어 와서 뭐가 된다? 염화 이온이 되죠. 이렇게 전자 1개를 빼들어 와서. 확실히, 그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어야 안정한 거니까, 그지? 전부 다 무슨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배치를 해야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의 핵심이 되는 거다.
그죠? 100%다 맞진 않지만 우리가 맞는 경우만 배우는 거야. 교과 과정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그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누구를 와 똑같이 배치한다고? 18조 원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해야지만이 안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화학 결합을 하는 까닭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화학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거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게 이온 결합이죠. 말 그대로 이온끼리 결합을 하겠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나트륨을 보자는 이야기야. 자, 나트륨은 몇 쪽 원소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1쪽 원소잖아.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는 알칼리 금속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마지막 껍질만 그릴게, 전자가 한 마리가 있으면 이제 불안정하죠. 이 전자 한 마리를 빨리 버리고 싶은 거야. 전자를 한 마리를 빨리 버려줘야지 안정해지거든. 누군가는 받아 먹어야 되거든. 17쪽 원소인 우리가 염소가 있다고 보자고. 염소 원자는 17쪽이기 때문에 마지막 껍질만 그릴게. 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7개 있거든. 이것도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염소라는 놈은 전자 한 개가 부족한 거고, 나트륨은 한 개를 버리고 싶은 거지. 그죠? 그러면 나트륨은 누구한테 버리면 돼? 깔끔하게 나트륨은 염소한테 전자를 던져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서로 좋은 거지. 나트륨은 전자를 한 개 버려서 좋은 거고, 염산은 한 개를 얻어서 8개가 된 거잖아. 서로 옥텟을 만족하니까 서로 안정해지죠. 그쵸? 따라서 나트륨은 전자를 한 개를 던졌으니까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되죠. 1 플러스를 하는 거야. 이런 생략 가능한 거니까, 전자를 한 개 던졌으니까. 염소는 전자 한 개를 받아 먹어서 1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이런 생략 가능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염화 이온이라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온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온이 되니까 전기를 띠잖아. 전하를 띈단 말이야.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 염소는 음의 전하를 띠게 되죠. 서로가 서로 너무 사랑하죠. 서로 반대 전하니까 서로 당기게 되죠. 인력이 발생하죠. 이 인력이 그냥 인력이 아니고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전기적 인력인 거야. 꼭 암기를 하세요. 그냥 전기력이 아니야.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래. 자, 정자가 머물 정자거든. 머물러 있는 전기. 그러니까 이 전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전하를 띈 입자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야. 전류가 흘러서 전기를 띠게 되면 이건 정전기가 아니거든. 입자들이 전기를 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 이거를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전기적 인력 쓰면 틀리는 거야. 무조건 정전기 인력 써야 되고. 그래서 붙어버리는 거죠. 그지? 붙어서 뭐가 되는 거야? NaCl이라는 염화 나트륨이라는 입자가 되는 거거든. 이게 이온 결합인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인 거예요. 자, 붙어버리면 전기력이 상쇄가 되겠죠.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는 거야. 그쵸? 좀 더 추가하자면 이런 거죠. 입자들이 이 하나씩만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트륨 플러스가 생기자마자 주변에 염화이온이 전부 달라붙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또 나트륨 이온이 달라붙을 거 아니겠니? 서로 당기니까. 물론 아래 위로 다 달라붙게 입체 구조니까. 이렇게 막 달라붙어서 거대한 뭐가 되는 거야? 거대한 결정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은 대부분 고체 덩어리가 되죠. 막 붙어가지고 거대한 결정이 된다고. 이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 여기 책에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라 그랬잖아. 근데 금속 원소와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잘 보시면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는 대부분 다 금속이야. 왜냐면 주기율표 상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죠. 주기율표를 그리게 되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왼쪽에 이걸 가운데는 제외하고 왼쪽에 있는 게 금속이죠. 자, 금속 원소는 수소를 제외하고는 1족이거나 2족이거나 또는 13족이죠. 이까지 금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가 있으니까 전자를 쉽게 버리겠죠. 따라서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 이온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비금속을 볼게.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 18쪽을 제외한 18쪽은 반응을 안 하죠. 아예 이온이 안 되죠. 안정하기 때문에. 16쪽, 17쪽 이런 게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비금속은 전자를 무조건 사랑하죠.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 경향을 가지는 거지. 결론 이건 꼭 기억하자. 금속은 전자를 싫어하는 놈이야. 전자를 쉽게 던지는 놈이 금속이고, 비금속은 무조건 전자를 사랑하는 놈. 전자를 좋아하는 놈은 비금속, 전자를 싫어하는 놈은 금속인 거야.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죠.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꼭 기억합시다. 금속은 전자를 싫어한다. 무조건 전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게 금속. 비금속은 전자를 너무 사랑하죠. 전자를 무조건 당기고 싶어 하는 게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서로 주고받는 결합. 서로 좋잖아, 그지? 그러면 전자를 서로 주고받는 결합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책에 이제 봅시다. 자, 책에 보시면 마그네슘 원자가 나와 있죠. 마그네슘 원자는 금속이잖아. 몇 쪽이 원소냐면 당연히 2족 원소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전자 두 개를 버리면 되는 거잖아. 전자 두 개를 버리면 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두 개를 버리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전하는 전자 두 개를 버렸으니까 양성자가 두 개가 더 많단 말이야, 전자보다. 그래서 2 플러스라는 전하를 띠게 되죠. 자,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대괄호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꼭. 그 다음에 전하량을 위에 쓰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그러죠. 마그네슘 이온. 자, 마그네슘은 몇 플러스 이온이라고? 2 플러스 이온인 거를 암기하셔야 된다고. 자, 좀 이따가 이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릴게요. 외울 거에 대해서. 자, 금속. 자, 음이온은 당연히 비금속이겠죠. 자, 산소 원자가 16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족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잖아. 이렇게 6개가 있어. 당연히 불안정하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전자를 두 마리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는 비금속. 그럼 전자를 두 마리를 얻게 되면 이렇게 꽉 차버리겠죠. 안정해지겠죠. 그러면 전자가 두 개가 더 많죠. 양성자 개수보다 전자 수가 두 개가 더 많으니까 전하를 띠겠죠. 2 마이너스. 자, 이름은 소가 화로 바뀌게 되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산소 이온이 아니고 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뭐다? 금속은 전자를 싫어하고요. 비금속은 좋아해. 무엇을 만족해야 돼?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해야지 안정한 거니까. 그치?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달라붙는 걸 뭐라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할만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 자, 아까 설명 다 한 거거든.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뭘 주고받는다?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기게 되고, 이 이온들 사이에 무슨 힘이다? 반드시 기억해라. 정전기적 인력이야. 그냥 전기적 인력 아니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된다. 됐죠? 그래서 자, 그림을 한번 더 보자.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자,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을 하는데, 나트륨은 당연히 금속 원소고 염소는 비금속이죠. 보시면 이 끝에 원자과 전자 한 개가 일로 이동하죠. 왜? 한 개 있으면 불편하죠. 한 개를 버려야 돼. 안정해지는 거니까. 염소 원자는 한 개가 비어 있잖아. 이 빈자리에 잡아놓으면 안정해지는 거거든. 전자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금속이 주고 비금속이 받아 먹는 거죠. 줬더니 전하를 띠게 되죠. 플러스 전하. 받았더니 음전하를 띠게 되니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당기게 되죠. 당겨서 결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온 결합. 이름은 염화 나트륨이죠. 뒤에서부터 읽어내는 거죠. 이게 염화이온이고 앞에가 나트륨 이온인 거니까 읽을 때는 뭐라 읽어?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쵸?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를 다 풀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자, 공유 결합이라는 걸 읽어볼게요. 먼저. 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 쌍을 공유하여 형성된 화학 결합이라고 나와 있고, 자, 공유 결합은 주로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대. 자, 무슨 이야기고 하니, 우리가 앞에서 이온 결합 배웠잖아. 자, 우리가 원소라는 게 크게 두 종류잖아. 금속 원소가 있고, 자, 비금속 원소가 있어. 자, 금속 원소는 플러스 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버리면 무슨 결합이라 했니? 이온 결합이라고 했다고. 이걸 배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거든. 자, 비금속은 서로 전자를 좋아하죠. 그지? 서로 전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금속은 이 비금속에서 전자를 당기고 싶고, 좋아하니까 이놈은 이놈한테 전자를 당기고 싶죠. 서로 당기고 싶은데 좋아하니까 서로 뺏기긴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 이 염소라는 원자를 한번 그려볼게. 염소. 자,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죠. 17쪽이니까. 그러면 전자를 다 그린 건 귀찮으니까 원자과 전자만 7개를 그려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렸다. 자, 한 개가 부족하죠. 일단은 불안정하단 말이야. 옆에 염소 또 있겠죠. 이놈도 염소가 똑같은 염소니까 전자가 7개가 있겠죠. 원자과 전자가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 이것도 한 개 부족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염소는 이 오른쪽 염소한테 전자 한 마리를 당기고 싶은 거고, 이 염소는 이 왼쪽 염소한테 전자 한 개를 당기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가운데 전자 있죠. 이 가운데 전자를 서로가 겹치게 공유를 한다는 거거든. 하나는 왼쪽 거고 하나 오른쪽 거잖아. 근데 가운데 전자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이 염소 입장에서도 8개가 되어서 안정해져서 좋은 거고요. 이 염소도 8개로 안정해져서 좋은 거잖아. 서로 윈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뺏기긴 싫고 서로 가지고는 싶고, 그러니까 멱살 잡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 가운데 전자 쌍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전자 쌍이잖아. 하나씩 하나씩 공유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전자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결합은 이렇게 하는 거죠. 비금속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자 쌍을 공유하는 거야. 왜? 쌍이 돼버리잖아. 현재 염소는 전자를 한 쌍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결합을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공유 결합이라 그래.
보통 이 한 쌍을 공유하게 되면 짝대기를 한 개 꺾어서 이렇게 쓴다고. 염소에다가 짝대기 한 개 끝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을 뭐라 부르냐면, 중요한 건 아니다, 구조식이라 하고요. 그러면 염소는, 그치, 염소는 어떻게 결합해야 돼? 염소 원자 두 개씩 붙어 다녀야지 안정한 거잖아. 그래서 염소는 원자 한 개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염소 원자는 두 개씩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염소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우리가 그래서 공유 결합한 물질 있죠. 이 물질의 별칭이 뭐라는 거야? 별칭. 이 별칭을 분자라고 하는 거야. 염소 분자가 되겠죠. 전자쌍을 한 쌍 공유한다는 거지. 따라서 결론은, 자, 비금속끼리는 서로 결합을 하는데 서로 전자를 뺏기긴 싫고 서로 당기고 싶잖아. 그래서 가운데 전자쌍을 공유해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고.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분자라고 하는 거야. 자, 분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자세히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런 게 공유결합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일단 선생님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결합이고, 자, 비금속과 비금속의 콜라보, 이놈이 공유결합이야.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금속과 금속끼리는 결합이 가능하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전자를 둘 다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결합이 형성되지 않아. 금속끼리 섞으면 이거는 화학결합하는 게 아니고 합금이 되는 거야. 합금은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합이 힘들다, 이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배우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딱 두 개 배우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수소를 보자고요. 수소 분자라고 나와 있죠. 이제 그림 보고 이해하시는 거야. 그림을 잘 보고 이해하자고. 자, 수소 원자는 원자 전자 한 개밖에 없는 거지. 한 개밖에 없다. 이놈은 왼쪽 거겠죠. 물론 순서는 상관없다. 오른쪽 건 이거겠죠. 서로 불안정하니까 서로 한 쌍을 공유하면 안정해지죠.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거지. 이걸 수소 분자라 그러지. 이런 식을 분자식이라 하는 거야. 자, 한 쌍 공유하니까 이걸 단일 결합이라 그러고, 구조식은 어떻게 쓴다고? 수소에 짝대기 하나 꺼주면 이게 구조식이 된다. 한 쌍 결합했잖아. 이걸 단일 결합이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를 보자고요. 자, 그림을 한번 외워봐요. 그림을 그리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 그러니까 왼쪽 산소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 두 개가 왼쪽 거겠죠. 오른쪽 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이 두 개가 오른쪽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안정해지기 위해선 두 개씩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씩 공유하니까 총 두 쌍 공유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쌍 공유하는 거야. 두 쌍.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끼리 결합하는데 두 쌍 공유하니까 쌍이 두 쌍이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분자식은 O2가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 기체가 O가 아니죠. O2가 되는 거야. 이게 산소 분자가 되는 거라고. 이게 물질인 거야. 산소 분자. 산소 원자는 혼자서 존재하지 않죠. 불안정해서. 그렇죠. 이온 결합으로 나트륨 같은 거랑 붙어서 있던가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아니면 지극끼리 O2로 존재하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한 개란 이야기야. 또 다른 형태의 분자가 또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소를 한번 보자고요. 자, 마찬가지야. 질소는 15족이거든. 질소 원자가 15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어. 하나, 둘, 왼쪽에 3개, 총 5개가 되고요. 자, 오른쪽도 5개죠. 하나, 둘, 왼쪽에, 오른쪽에 3개, 이거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3개씩 부족하니까 가운데 3쌍을 공유하면 되겠죠. 전자쌍을 3쌍을 공유하게 되면 서로 옥텟을 만족하니까 안정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3쌍 공유하는 거야. 따라서 질소의 분자식은 N2가 되고 두 개씩 붙어 다녀야 되는 거니까. 자, 구조식은 삼중결합이죠.
짝대기를 3개를 꺼주면 된다. 딱 봐도 삼중결합이 이중결합보다 훨씬 강력하겠죠. 따라서 질소 분자는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어서 누구와도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삼중결합이니까. 이게 끝이야. 사중결합은 존재 불가입니다. 불가능하다. 삼중결합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습을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보죠? 자, CO2 분자 해볼게요. CO2. 자, 이산화탄소죠. 자, 탄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무슨 결합하겠니? 공유결합 했겠지. 하고 있겠지. 자, 가운데 탄소 원자가 있고 양쪽에 산소 원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텐데 대칭형으로. 자, 탄소는 14족이잖아. 전자가 몇 개 있다?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4개가 딱 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산소 원자는 16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6개 있겠지. 그려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이제 계산해봐. 왼쪽에 산소는 6개니까 2개가 부족하잖아. 그럼 2쌍을 공유하면 되는데, 그렇죠? 아무거나 이거 2개 있죠. 이 2개를 아무거나 가도 된다. 아무 상관없어. 이 2개를 가운데로 옮겨볼까? 이 가운데로 옮겨보고, 탄소는 아무거나 왼쪽에 오른쪽에 1개 있죠. 이 1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자를 또 하나를 1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 2개를 이 가운데로 보내버리자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정리되죠? 왜 정리가 되냐면 여기 산소는 8개가 됐죠. 안정해졌고 이 산소도 8개로 안정해졌죠. 자, 가운데 탄소도 이렇게 보면 8개로 안정해진 거잖아. 그림을 너무 개떡같이 그렸네. 그죠? 그림 그리기 힘들어.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 쉽지 않다. 물론 저도 못 쓰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왼쪽에 2쌍씩 공유하니까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죠. 탄소가 있고 양쪽에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 이게 이산화탄소의 분자의 구조식이 되는 거고, 이 CO2의 분자식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시험에는 질소 분자 그리는 것까지 나오긴 하더라고. 예전 교과에서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고요.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비금속 원소들 사이의 결합은 무조건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 결합이라고. 그런 물질을 뭐라 한다? 분자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공유 전자쌍이라는 거는 두 원자에 서로 공유되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말하는 거고요. 다 공부했던 거고. 자, 공유 결합의 형성이라는 거는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어 놓아서, 그치? 서로 땡기기 위해서 일단 내놓고 땡기는 거잖아.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이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은 뭐다? 물 분자가 되겠죠. 물은 H2O가 되는 거죠. 딱 봐도 금속이 안 보이죠. 수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니까 무조건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그럼 그림 보시게 되면 산소가 16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거고요. 수소가 1족이니까 1개가 있는 거죠. 그럼 서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그림 보면 이해되시겠죠? 이 수소 원자와 이 산소 원자가 하나씩 공유를 했고, 여기 한 쌍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수소도 한 쌍 공유하게 되면 산소는 8개로 안정해진 게 맞고 수소는 예외적으로 2개가 안정한 거잖아요. 서로 안정해진 거잖아. 옥텟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는 거야? 왼쪽에 한 쌍, 오른쪽에 한 쌍, 2쌍이 있는 거죠. 따라서 물 분자의 구조식은 산소가 있으면 여기 수소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산소 원자 크죠? 수소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수소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걸 물 분자라 그래. 알겠니? 물론 왜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지는 지금 공부할 건 아니라고.
일단은 이렇게 붙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물 분자가 되겠죠. 결론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금속 사이에는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공유하는 게 핵심이고,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고받는 게 핵심인 거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개념 쏙쏙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18쪽 원소에 대한 설명인데 OX 문제가 되죠. 자, 원자과 전자수가 8개가 아니다. 조심할 거 0개가 되는 거죠. 틀린 표현이고. 자, 헬륨과 네온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8개가 아니죠. 헬륨은 2개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 헬륨은 2개가 되는 거야. 3번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죠. 당연하죠. 안정하니까. 비활성 기체잖아. 활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4번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죠. 그게 안정한 거니까. 2번 보겠습니다. 가로 채우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의 무슨 이온? 플러스 이온이죠. 양이온과 자,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주기율표의 1쪽 원소인 나트륨 금속이죠. 17쪽 원소의 염소는 비금속이잖아. 당연히 무슨 결합하겠니? 이온 결합을 하겠죠. 마지막 땡땡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 사이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이온 결합 물질부터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말 그대로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을 하죠. 자, 아까 정리한 거지만 한 번 더 봐요. 자, 이온 결합 나트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온이 되죠. 전자 한 개를 버리니까. 염소는 전자 한 개를 받아 먹어서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트륨의 원자가 전자를 넘겨준 거잖아. 그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야. 그러면 이 원자 입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만 개, 수억 개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러면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 순간 주변에 염화이온이 전부 달라붙죠. 이런 식으로. 또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달라붙었으니까 또 플러스가 달라붙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쌤이 평면에 그린 거지만 아래 위로 다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대한 뭐가 된다 그랬어? 고체 결정이 된다 그랬죠. 결정.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대부분 다 실온 또는 상온에서 다 결정 구조가 되는 거고요. 고체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힘을 주게 되면 이 염화이온이 입자가 위로 밀려나게 되면 염화이온과 염화이온 서로 반발하잖아. 같은 음이온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주면 이게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부서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의 특징이라는 거는 상온에서든 실온에서 고체 결정으로 존재하는데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온 결합인 거예요. 소금이 대표적인 이온 결합이고요. 그죠? 또 뭐가 있겠니? 그 분필 있죠, 분필. 자, 분필도 고체잖아. 근데 쉽게 부서지죠. 이런 것도 이온 결합이야. 화학식은 CaCO3거든. 칼슘 2 플러스 이온과 탄산 이온 2 마이너스 이온이거든. 이렇게 이온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놈의 화학식은 NaCl이라고 쓰는 거잖아. 뒤에부터 읽는 거죠.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거고요. 그치? 이게 무한히 붙어 있는데 이 개수비가 1대1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략해서 그냥 우리가 NaCl이라고 쓰는 거죠. 맞죠? 이게 화학식이 되는 거다. 자, 한 개 더 연습을 해볼까? 자, 마그네슘 봅시다. 자, 마그네슘은 2족 원소거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원자 전자만 그릴게. 원자과 전자가 2개 있는 거죠. 2개를 버려야지 안정한 거잖아. 그러면 염소 원자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염소 원자는 하나당 17쪽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 있단 말이지. 7개. 한 개 부족하잖아. 그럼 이 염소 원자는 여기서 전자를 한 개를 가지고 올 거고, 이 염소도 전자를 여기서 한 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맞지, 균형이. 따라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가 되고 염화이온은 1 마이너스인데 이게 두 개가 붙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으면 마그네슘 한 개랑 염소, 염화이온이 두 개가 붙어서 이 밑에 2를 쓰는 겁니다. 1대2로 붙어 있는 구조죠. 이걸 우리가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한히 큰 결정이 되는데 세어 보시게 되면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2의 비율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쵸? 이런 화학식을 쓰기 위해서는 뭘 외우셔야 된다고? 이 전하량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게 화학 실력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암기를 하고 들어가 봐. 까먹지 마라. 너무 중요해서. 자,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는 대부분 다 금속이죠. 금속. 자, 금속부터 정리를 합시다. 자, 플러스 이온 되는 것, 이제 전하량을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알칼리 금속 있지. 리튬 당연히 플러스 이온이고,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죠. 칼륨 플러스 이온이고, 다 1 플러스라는 이야기야. 이거 전하량을 외우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한 개만 더 외우시면 되거든. 그게 은이야, 은. Ag 플러스. 이게 1 플러스 전부 다, 네가 볼 1 플러스 이온 전부 다다. 더 이상 안 나와. 교과 과정에서. 그 다음에 3 플러스 두 개밖에 안 나와. 알루미늄이 3 플러스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철이 3 플러스 이온이야. 철이 2 플러스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3 플러스만 보게 될 거거든. 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금속들은 전부 다 몇 플러스라는 이야기야? 전부 다 2 플러스라 쓰시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구리 금속이잖아. 2 플러스. PB 납이지. 납도 금속이거든. 2 플러스. 칼슘도 금속이죠. 이것도 2 플러스라고. 너무 많죠? 그러니까 1 플러스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외우시고 나머지 금속 이온은 전부 다 몇 플러스? 2 플러스라고. 전하량을 외워야지 화학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이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이라는 게 있어. 원자 여러 개 뭉쳐서 되는 이온도 중학교 때 배우거든. 한 개만 외우자. N, H4 이게 한 덩어리고요. 전체가 플러스야.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름이 암모늄이죠. 암모늄 이온이야. 암모늄 이온. 이거는 암기를 하자. 읽을 때는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은 이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을 보자고요. 자, 음이온은 비금속이죠. 자, 17쪽 원소들 플로린은 당연히 1-가 되겠죠. 읽을 때는 플로린 화이온이 되는 겁니다. 끝에 화를 붙여서 읽어내는 거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워. Cl 또 마이너스죠. 자, 염소잖아. 소로 끝나면 뭐로 바꿔야 돼? 소를 화로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염화이온이 되는 거고. Br 마이너스잖아. 브로민화 이온이 되는 거고. I 마이너스가 아이오딘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1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이걸 기억하라고요. 그래야지 화학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6쪽 원소 산소는 2-죠. 소로 끝나니까 뭐로 바꿔야 돼? 산화이온으로 바꿔야 되고 산소는 2-다. 산화이온. 그 다음에 황도 16쪽이거든. 16쪽 황도 2-겠죠. 이름이 뭐겠니? 황화이온이 된다. 황화이온. 이게 다다.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이 많단 말이야. 음이온은. 그걸 전부 다 암기를 할게요. 산소와 수소가 한 덩어리고 전체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이름은 수산화. 수소와 산소의 합작한 거잖아. 그래서 수산화이온이고요.
수산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 3개가 한 덩어리거든. 이 전체가 음이온이야. 마이너스다. 이걸 우리가 질산이온이라고 하는 거다. 암기를 전부 다 하셔야 합니다. 필기 꼭 하세요.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 3개가 한 덩어리거든. 이게 전하량이 2-야. 탄산이온, CO3 2- 탄산이온이야. 탄산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SO4, 황과 산소 4개가 한 덩어리거든. SO4도 2-가 되는 거야. 이게 황산이온이야. 황산이온.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탄산이온과 비슷한데 여기 수소 한 개 붙어 있어. HCO3고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이거 이름이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상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 이온의 이름도 암기하셔야 되고 이 전하량을 암기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알루미늄과 그지 산소를 결합하려면 이온 결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이온이고 산소는 2 마이너스 이온이거든. 그러면 전자수를 맞추려면 6개인 최소 공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알루미늄은 2개가 필요하고 결합하려면 산소는 3개가 필요해서 붙어버리면 알루미늄 2개와 산소가 3개가 붙겠죠. 맞죠? 읽을 때는 뭐라 읽어야 돼?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라 알루미늄과 산소가 무한히 붙어 있는데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쓰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하량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쉽게 쓰는 방법은 이거죠. 알루미늄 쓰고 산소 쓴 다음에 이 전하량을 1로 붙이고 이놈을 1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 알루미늄 쓰라 그러는데 ALO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이런 걸 잘해야지 화학을 잘하는 학생. 한 개 더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칼슘은 2 플러스 이온이거든. 금속이잖아. 그 다음에 이 수산화 이온은 OH 그냥 마이너스야. 그럼 2 플러스고 그냥 마이너스면 전하량 안 맞죠. 몇 개 필요한 거야? OH가 2개가 필요한데 이 전체가 2개 필요하잖아. 따라서 화학식을 쓸 때에는 이 다원자 이온은 전체가 2개니까 칼슘 쓴 다음에 반드시 갈호를 쳐서 OH 전체가 2개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름 뭐가 되겠니? 수산화 칼슘이 되는 거야. 이걸 물에 타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석회수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뭘 외워야 된다? 이 전하량을 반드시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되죠? 이게 뭐라고? 이온결합. 그리고 한 개만 더 기억할 게 뭐냐면 할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암기가 되게 많지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과를 갈 학생들은 화학을 할 거 아니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화학을 해도 계속 막히게 돼 있어. 뭐가 잘 안 돼. 물질을 볼 수 없기 때문이야. 선생님 잔소리 같지만 꼭 1등은 맞아야 되니까 친구들 열심히 할 거라 믿고. 자, 수소는 애매한 거야. 수소는 전자가 한 개 있잖아. 그 한 개 버려도 되고요. 한 개 얻어도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한 개 딱 존재하니까. 한 개 버려도 되고 한 개 얻어도 돼. 자, 한 개 버리면 양이온이 되죠. 이걸 우리가 수소이온이라 하고요. 한 개 얻으면 한 개 버리면 수소이온, 한 개 얻어도 이름이 다르겠죠. 수소가 음이온이잖아.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수소. 자, 소를 화로 안 바꿉니다. 수소화이온이라 그래. 쌤이 아까 소를 화로 바꿔야 된다는데 이거 왜 안 바꾸냐면 이거 소로 화를 바꾸게 되면 수화가 되잖아. 자, 수화란 말은 이미 존재하거든. 우리가 쓰고 있어. 수화가 뭐냐면 어떤 입자가 있을 때 물 분자가 둘러싸는 거, 물 분자가 둘러치기 하는 걸 우리가 수화라 그런다고. 이미 말을 정해놨기 때문에 수소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거. 우리가 먹는 밥이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 그죠? 탄수화물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수화란 말 들어갔잖아.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있으면 물 분자가 둘러치기 한 것처럼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를 뭐라 그래?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화란 말을 쓰기 때문에 수소화 이온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플러스 이온과 수소화 이온이 반응하잖아.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겠죠. 그럼 뭐가 된다? NaH가 되는 거고,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뒤에부터 읽으니까 수소화 나트륨이라고 읽는 거예요. 수소화 나트륨. 좀 어렵죠, 이거는. 그냥 다 한 거거든. 자, 이거 이상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연습을 많이 해서 바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지 그게 진정한 실력자, 화학을 잘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화학은 이런 거 잘하면 되게 쉬운 게 화학인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럼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 이온 결합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규칙적으로 배열된 입체 구조라고. 무한히 결합하고 있죠. 거대한 결정 구조가 되는 거야. 이거 이야기했고 쌤이. 그다음 화학식도 이야기했죠. 전화량 맞추는 거니까 간단한 정수비로 돼야 되고, 그래서 방금 했던 거 똑같은 거죠. 이 전화량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설명했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했다. 알루미늄 3 플러스와 산소 2 마이너스는 붙으면 2가 밑으로 가고 3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Al2O3로 결합을 하게 된다. 이런 걸 화학식이라 하고요. 그죠? 이온 결합의 화학식이 되는 거다. 읽을 때는 뭐라 읽는다고?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읽어내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 다 정리한 겁니다. 화학식이, 자,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몇 대 몇으로 1대1의 비율로 붙어 있다는 거야. 무한히 많단 말이야.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1대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거고, 염화칼슘은 CaCl2니까 칼슘 이온 하나랑 염화이온이 두 개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1대2의 비율로 무한히 붙어 있는 게 염화칼슘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까 쌤이 결정 구조, 입체 구조 잘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그죠? 화학식도 잘 나와 있고. 그럼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이 뭐가 있냐면, 자, 금속과 비금속이 들어있으면 전부 이온 결합이거든. 소금이죠. NaCl. 자, 탄산칼슘이죠. 자, 느낌 오시죠? 탄산이 칼슘이 Ca2 플러스 금속의 양이온이고, 탄산이온이 아까 이야기했던 비금속이잖아. 음이온. 다원자 이온이죠. 이온 결합이죠. 탄산칼슘은 조개 껍데기 또는 달걀 껍질 성분이기도 하고, 분필도 탄산칼슘, 석회석도 탄산칼슘, 너무 많단 말이지. 그다음 염화칼슘도 이온 결합이고, 식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염화칼슘.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마찬가지겠죠. 자, 마그네슘이 금속 이온이고 수산 이온이 비금속의 다원자 이온인 거잖아. 그래서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온 결합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성질을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은 물에 잘 녹죠. 소금만 보더라도 NaCl이 붙어 있는데 이걸 물에 타잖아. 그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진단 말이야. 왜 쪼개지냐면 물이 쪼개버려. 그죠? 그 왼쪽 그림 보게 되면 이 고체 결정 소금이 물에 녹았다는 이야기인데, 자, 물 분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참고만 하는 거야. 아까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물 분자가 전하를 띠게 되거든. 산소 쪽이 음의 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이 양의 전하를 띠게 된다. 전하를 띈다는 이야기야. 자, 물 분자가 전하를 띈다고 해서 전기를 통하는 건 다른 이야기야. 이건 좀 어렵죠. 왜냐면 물 분자라는 놈이 전하를
마이너스만 띄게 되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거고, 또 플러스만 띄게 되면 마이너스로 이동하면 전기를 흐르게 되지만 풀만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는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전기를 안 통하죠. 안 통한다 보는 게 맞는 거고, 대신에 전하를 띄는 건 맞죠. 풀마의 전하를 띄는 건 맞다고. 그러면 이 소금 결정이 이렇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무한히 붙어 있을 텐데, 이걸 물에 타게 되면 이 나트륨이 플러스잖아. 나트륨이 플러스니까 이 물 분자가 마이너스가 산소 쪽이죠. 산소 쪽을 머리로 해서 이런 식으로 둘러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을 떼어내는 거죠. 결합을. 이거 둘러친 걸 쓰면 아까 뭐라 했냐면 수화라 그랬지. 수화. 좀 어렵죠. 수화. 물론 음이온 누가 소화되겠는데 똑같이 물 분자죠. 염화이온 음이온은 당연히 물 분자에서 수소 쪽이 플러스 쪽이잖아. 그러니까 수소 쪽을 이렇게 수소 쪽으로 이렇게 둘러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는 거죠. 떼어내서 물에 스며들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물에 잘 녹는다고 하는 거야. 왜? 물은 전기를, 그러니까 소금은 전기를 띤 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도 전기를 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됐죠? 그런데 모든 이온 결합이 물에 잘 녹는 건 아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AgCl이죠. 마찬가지 이온 결합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어 있으니까 염화은이죠. 이게 뭔데? 이게 앙금이라고 배웠잖아. 앙금은 물에 안 녹거든. 그치? 물에 안 녹는다는 거는 이게 지극끼리 너무 세게 붙어 있어서 물이 쪼갤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에 잘 녹는데, 이렇게 앙금처럼 녹지 않는 놈도 있다. 그치? 우리 성질을 공부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이온 결합이 어디 잘 녹아?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너무 중요하죠.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자, 이온 결합은 소금만 기억하시면 되죠. 고체 상태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통하죠? 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무한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전기 띤 입자가 있긴 해. 이게 이동하면, 이놈이 이동하면 전기를 통하는데 너무 세게 붙어 있어서 여기 전극을 플러스를 달고 여기 마이너스 단다 하더라도 이놈이 이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입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이동하지 못하니까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체에서 전기를 통하는 건 뭐밖에 없다? 금속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전부 다 안 통하죠. 이온 결합은 아예 안 통해. 그런데 물에 타면 달라지죠. 아까 얘기했죠. 물에 녹이면 그죠? 이 이온들이 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음극을 갖다 대면 플러스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죠. 양극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하잖아. 이동하면 뭘 흐른다? 전기를 흐른다고. 그래서 고체는 전기를 안 통하지만 물에 타면 전기 잘 통해. 그 다음에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를 통하겠죠. 왜? 액체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 수용액과 액체는 다른 거다. 자, 수용액하고 액체는 다른 표현인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가 소금을 쓸 때는 NaCl인데, 자, 고체 상태를 표현할 때는 뒤에다가 가로쳐서 S라고 쓴다고. 이게 솔리드거든. 고체란 뜻이야. 그러면 NaCl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NaCl을 쓴 다음에 뒤에 L을 쓰게 되면 액체란 이야기죠. 리퀴드. 액체 소금은 순수한 소금을 액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야. 녹여가지고. 물에 녹인 게 아니고 순수한 소금을 융해시켰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소금은 700도에서 녹기 때문에 700도까지 가열해서 액체 소금 만들게 되면 그때 전기 통하죠. 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럼 액체 상태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이야기야.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NaCl을 우리가 아쿠아라 쓰게 되면 아쿠어스. 이게 수용액이거든. 물에 타 있다는 이야기야. 물에 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 전기 통하죠. 이걸 우리가 수용액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고체만 안 통하지만 액체도 통하고 수용액도 통하는 거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전기 전도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면 이온 결합 성질이 전부 다 끝이 났죠. 이제 공유 결합으로 가야 되겠죠. 힘들어. 자, 공유 결합 물질을 봅시다. 자, 공유 결합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말 그대로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분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분자에 대한 개념을 잡고 넘어갈게.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분자의 개념을. 자, 분자의 정의는 뭐냐면, 그지?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성질을 가지는 독립된 원자 집단이야.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봐봐. 우리가 산소 분자라고 하면 산소 원자가 2개 붙으면 산소 분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기체 산소가 되는 거지만, 봐봐. 산소 원자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으면 더 이상 산소 기체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오존이라 하죠. 마시면 위험하죠. 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2개 붙어 다니면 산소 기체되는 성질을, 산소 기체의 성질을 가지지만, 산소 원자가 3개 붙어 있으면 다른 물질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오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자가 몇 개 붙어 있냐에 따라서, 그지? 성질을 가진 집단이, 성질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소금 봐봐. 소금 NaCl이거든. 소금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무한히 붙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전체를 떼내도 소금이지만 이 두 덩이를 한 덩이를 떼내도 소금인 거잖아. 어디를 떼내도 독립된 집단이 없죠. 그냥 다 소금인 거잖아. 이런 건 분자가 아니란 이야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부분이 딱 떼냈을 때 그 부분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분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비공유, 그러니까 공유 결합하는 물질을 우리가 분자라고 되는 거지. 근데 이온 결합은 분자가 아닌 거지. 따라서 산소는 이걸 분자식이라 하는 거지만 NaCl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야. 화학식.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자는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독립된 집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공유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은 대부분 분자가 되고요. 근데 공유 결합한다 하더라도 분자가 아닌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한 개만 볼게요.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무한히 붙어 있죠. 이렇게 끝도 없이 탄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붙어 있다고. 그럼 비금속이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 공유 결합 맞거든. 그런데 이걸 잘라내도 이것도 다이아몬드거든. 그러니까 독립된 집단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이런 거는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가 아닌 거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야. 대부분은 공유 결합이면 다 분자가 되는 거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읽어내면 되는 거거든. 자,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만들고요. 자, 전부 다 분자가 되는데 딱 봐도 금속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비금속된 N2 질소 분자가 되고요. 뷰테인 가스 분자죠. 왜? 탄소도 비금속이고 수소도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가 붙어 있다, 비금속끼리 붙어 있다, 분자가 된다는 이야기야. 설탕도 분자죠. 금속이 없잖아. 탄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이죠. 이것도 분자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분자가 또 뭐 있겠습니까? C 6개, H 12개, O 6개 자주 보겠죠. 이게 포도당이란 말이야. 포도당. 자, 포도당도 분자가 되죠. 전부 다 비금속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포도당 2개가 붙어버리면, 물론 이 포당은 포도당이 아니고 과당이라고 하는 것, 뭐 식은 똑같은 거니까 분자식은 이 2개가 붙어버리면 설탕이 되는 거고요. 붙으면서 물 분자가 1개가 빠져나오니까 식은 외워지죠. 어렵지 않게. 이것만 외우면 외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 붙어버리면 탄소가 12개가 되고
수소가 24개인데 물 분자에서 물이 수소가 2개 빠졌으니까 22개가 되고, 산소가 12개인데 산소가 1개가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1개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참고만 하시라고. 그 다음 에탄올 알코올이잖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들이 먹는 알코올. 그치, 알코올도 분자죠. 왜냐면 금속이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비금속이 붙어 있는 거니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혹시 궁금해 할까봐. 식이 특이하죠? 분자식은 C 2개, H가 총 6개거든. 산소 1개, 이게 분자식이고요. 그럼 이게 분자식으로는 이게 알코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뒤에 OH라는 걸 따로 뺐으면 이 OH가 달려있으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식을 보면 쉽게 알코올인지 알 수가 있어서 따로 OH를 빼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이게 이온이 아니다. OH- 이온이 아닌 거야. 수산이온 아니고요. 그냥 분자 안에 OH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 분자인 걸 확인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분자인 거를. 금속이 없으면 전부 다 분자가 된다고. 그치? 이런 걸 공유결합 화합물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성질이죠.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분자들은 고체에선 전기를 무조건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통한 게 없어. 흑연은 분자가 아니잖아, 일단. 그지? 설탕 분자는 물엔 잘 녹죠. 물에 잘 녹아. 설탕 물에 잘 녹잖아. 왜 설탕이 물에 잘 녹냐면, 당연히 설탕 입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물에 잘 녹아. 물도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 물이 잘 녹아. 대신에 전기는 안 통하죠. 물에 탄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풀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죠. 왜냐면 전기를 통하려면 플러스만 갖고 있거나 마이너스, 이온처럼 마이너스만 갖고 있어야지 이동할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는 잘 녹는데 전기를 흐르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들은 전기를 다 안 통하죠. 설탕 고체도 안 통하고 물에 타도 안 통해. 액체 상태에서도 안 통한다고. 그치? 안 통하는데 분자 중에 물에 타서 통하는 게 또 몇 개가 있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참 이게 화학이 그렇단 말이야. 책에 나와 있긴 하지. 보세요. 염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것들. 흑연은 이제 예외적으로 흐르긴 하니까 공유결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봐. 자, 염화수소 있죠. 이건 분자예요. 수소 비금속이고 염소 비금속이죠. 이게 기체 상태, 가스 상태에서는 염화수소라 읽죠. 염화수소 분자야. 물론 전기를 안 통합니다. 이걸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를 안 통해.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염화수소, 이 분자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타잖아. 이게 물에 타면 재밌게도 쪼개지는데 이온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분자인데,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아닌데 이게 이온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참 뭐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물에 타면 원래는 이온 결합이 아닌데 분자인데 쪼개질 때 이온을 가지고 쪼개지니까, 이온으로 쪼개지면 이놈이 전기를 통하게 되죠. 이래서 전기를 통하는 물질이 있단 말이야. 물에 타면. 그래서 보통 수소가 붙어 있는 것들,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거동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물에 탔을 때 수소 이온이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나중에 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타면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염산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게 존재한단 말이야. 약간 지엽적이긴 한데. 그래서 모든 분자가 물에 타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거는 틀린 거지.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게 산을 띠는 물질들. 그지? 산을 띠는 분자들 말하는 거거든. 그런 게 있다. 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야. 참고 책에 나와 있으니 써볼게. 자, 암모니아는 NH3라는 분자란 말이야. 자,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인 거야. 물론 전기 안 통하죠. 근데 물에 타잖아. 물에 탑니다. 물에 타게 되면 이놈이 물 분자와 결합해서 반응을 해서 이놈이 뭐가 되냐면, 특이하다. 물과 반응이 외울 필요 없어.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이온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이온 형태로. 그래서 전기를 통한다고. 분자지만. 이런 경우가 몇 개 있기 때문에
모든 분자가 물에 타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건 틀린 거고 대부분 통하지 않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게 화학 실력이긴 해. 법칙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없어. 물질이라는 게 깔끔하게 이렇다 저렇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규칙을 배우는 게 화학이라서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다 배운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개념 쏙쏙 문제를 풀어봅시다. 땡땡 결합은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별되어 있는 거니까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물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분자로 존재한다는 거니까 공유 결합 물질을 말하는 거겠죠. 4번 다음 물질을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구분하자. 자, 물 분자죠. 왜? 비금속만 돼 있으니까 이건 분자니까 공유 결합이고, 염화칼슘은 금속이 보이죠. 칼슘. 그래서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 뷰테인은 비금속밖에 없잖아. 이걸 공유 결합 물질. 염화나트륨 금속 보이죠. 나트륨. 그래서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완성해 봅시다. 염화 마그네슘 금속과 비금속으로 결합했으니까 당연히 이온 결합일 거고, 그 다음에 물은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일 것이다. C와 O도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이죠. 자, 화학식 써볼게. Na, 자, NA는 플러스 이온이고 산소는 E-니까 이게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a2O가 되는 거죠. 화학식이 산화 나트륨이고, CO는 이산화탄소니까 CO2는 외우자. 공유결합. 그죠? 자, 일산화탄소는 불안정해서 이건 알 필요 없겠죠. 이산화탄소로 나와 있으니까. 6번 보겠습니다. 소금과 설탕에 대한 이야기잖아. OX 문제가 되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 맞고요. 2번 염화나트륨과 설탕은 고체에서 전기를 둘 다 안 통하죠. 이것도 맞는 표현. 3번 소금과 설탕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니 설탕은 안 통하잖아. 틀렸다. 4번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여 소금과 설탕을 구분할 수 있겠죠. 왜? 소금은 통하는데 설탕은 안 통하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탐구를 봅시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성질을 비교하는 탐구가 되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죠? 뭐 그림 보면 바로 정리가 되죠. 소금에다가 물 타면 전기 통할 거고, 염화칼슘에 물 타도 전기 통하겠죠. 이온 결합인 거니까. 설탕에 물 타면 전기 안 통하고, 포도당에 물 타도 전기 안 통하죠. 전기 안 통해. 이거 체크하겠다고. 쉽죠? 바로 문제를 봅시다. 방금 했던 게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따로 이야기 안 할게요. 쉬운 거니까. 따라서 결론. 자, 고체 상태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를 통하지 않는 까닭은 당연히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입자는 가지고 있지만 이동하지 못해서 전기를 안 통하는 거고, 자, 수용의 상태에서 이온 결합이 전기를 통하는 거는 이동하니까, 그 이온들이 이동하니까 전기를 통하는 거라고. 3번 고체 상태와 수용의 상태의 공유 결합 물질이 전기를 안 통하는 거는 분자기 때문에 중성이거든. 중성이 분자다. 그러니까 입자 자체가 전기를 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래서 전기를 안 통한다는 이야기야. 뭐 정리를 봅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은 전기 통한다는 게 핵심이고,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고체도 안 통해 수용액 모두 안 통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성질인 거니까.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여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겠죠. 다 했고, 확인 문제를 풀어봅시다. 탐구 A의 OX 문제가 되죠. 1번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 염화칼슘은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이 맞는 거고요.
설탕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하니 안 통하죠. 분자잖아. 자, 포도당과 설탕은 둘 다 공유결합 물질 분자가 맞죠. 맞는 표현. 2번 표는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이 나와 있는데 A와 B는 각각 포도당과 염화칼슘. 식을 써볼게. 포도당은 C 6개, H 12개, O 6개 외웁시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염화칼슘은 이온 결합이잖아. CaCl2 염화칼슘. 그러면 딱 봐도 수용액 상태에 전기 통하는 거 염화칼슘이거든. 그래서 A가 염화칼슘이다. 고체는 전기를 안 통하죠. B는 포도당이다. 그래서 수용액 전기 안 통한다. 다 풀었죠, 문제.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자, A와 B는 각각 소금이거나 설탕 중 한 개이다. 그죠? 그러면 고체는 둘 다 안 통하죠. 둘 다 안 통할 거고요. 수용액에 전기 통하는 건 당연히 뭐겠니? B가 소금이죠. B가 NaCl 염화나트륨이고, 자, A가 설탕이겠네. 다 풀었다. 그럼 A는 설탕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 맞는 표현이고, B는 소금이잖아. B는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 이야기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A의 수용액에서는 이온이 존재한다? 아이고야, 틀렸죠. A는 지금 공유결합이잖아. 이온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쉽죠. 자, 내신 탄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원자 A와 C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요. 일단 그림 보면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원자 번호를 외우게 되면 이럴 때 편하죠. A가 산소란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8번인 거니까. B가 마그네슘 12번인 거니까 C가 염소 원자가 되겠죠. 그러면 뭐 전자가 산소가 16적 원소니까 전자 2개가 부족한 거잖아. 그지? 왜냐면 2개가 비어 있으니까 자리가. 전자를 2개를 얻어야 되는 거네. 2개를. 자, 마그네슘은 끝에 전자가 2개가 남으니까 이 2개를 없애야 되겠죠. 2개를 잃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염소는 전자 1개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1개 얻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고, 2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원자를 채워 봅시다. A가 헬륨이고, C가 네온이고, F가 아르곤이고요. B가 리튬 원자고, D가 황이고, E가 염소가 됩니다. 다 암기를 하세요, 위치를. 자, 문제 봅시다. 기억. 자, A와 C는 비활성 기체가 맞죠. 18쪽인 거니까 맞는 거고, 자,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B는 리튬이거든. 전자 1개를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야? 헬륨과 똑같아지겠지. 전자 배치가. C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A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어야 되겠네. 틀린 표현이다. 그 다음에 D와 E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당연히 F와 같은 배치를 해야 되겠죠. 전자를 얻어서.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야. A가 원자번호 3번 리튬 계속 써보는 거야. B가 8번이니까 산소, C가 10번이면 네온이고, D가 11번이면 나트륨인 거야. 리튬은 1쪽 원소, 산소는 16쪽 원소, 네온은 18쪽 비활성 기체, 나트륨은 1쪽 원소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편하다는 이야기죠. 자, 기억 A는 전자 1개를 얻어서 이온 되는 게 아니고 전자 1개를 잃어버려야 되지. 버려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지. 니은 B와 D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겠죠. 당연히.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배치를 할 거고, 나트륨 전자를 1개 잃어서 이런 배치를 할 거 아니야. 맞는 표현이야.
C는 비활성 기체니까 당연히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하지 않죠.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네. 자, A와 B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 결합. 당연히 무슨 결합해야 되겠니? 이온 결합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A가 뭐겠니? A가 금속 원소고요. B가 무슨 원소야?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한다 쓰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온들이 나와 있는 거다. 자, 바로 정리를 합시다. 자, A 플러스라는 거는 전자를 한 개 버려서 전자가 총 10개 된 거거든. 세면 10개잖아. 그럼 양성자 11개 있다는 거는 나트륨이라는 이야기지. A가 나트륨 이온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원자번호 19번은 칼륨이거든. 그래서 전자 한 개를 버려서 칼륨 플러스 이온, 칼륨 이온이 된다는 이야기고. 자, 8번은 산소잖아. 산소가 전자를 2개를 얻어서 이온된 거니까 산화 이온이 되는 거야.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자, A와 B는 모두 금속이 맞죠. A 나트륨, B 칼륨이면 둘 다 알칼리 금속이잖아.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왜냐면 둘 다 알칼리 금속이죠. 이건 되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디귿, B와 C가 결합했어. 그러니까 B와 C가 결합하면 이게 칼륨이 플러스 이온, 산소가 2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K2O로 결합하게 되겠죠. 칼륨 2개에 산소 1개 붙어야 되니까 B2C가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지.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염화 나트륨을 생성하는 화학 모형인데, 그러니까 이온 결합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봐요. 자,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나트륨 3주기 원소, 염소도 3주기 원소야. 같은 주기가 맞아. 그 다음에 니은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이 될 때는 모두 원자가 모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달라진다? 아니죠. 나트륨은 껍질이 벗겨지거든. 이게 벗겨지잖아. 근데 염소는 그대로죠. 껍질 그대로잖아. 달라지는 게 아니죠. 디귿,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니, 자, 염소 원자는 배치가 이온되면 당연히 아르곤과 같은 배치를 하지만 나트륨은 누구랑 같은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과 같은 배치가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 A와 B가 결합해서 화합물 가를 만드는데, 뭐 딱 봐도 A가 원자번호 3번이니까 리튬 원자가 되고요. B가 9번이면 플루오린 원자가 되는데, 당연히 이온 결합을 하겠죠. 이 전자가 일로 보내질 거니까 리튬 플러스 이온과 플루오린화 이온이 만나서 LiF라는 플루오린화 리튬이라는 이온 결합이 되겠죠. 물론 A, B로 표현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기억, 가의 화학식은 A, B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가가 생성될 때 전자가 A에서 B로 가는 것도 맞죠. 이동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죠. 자, 가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자 배치는 같지 않죠. 리튬은 껍질이 벗겨져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플로린화 이온은 뭐랑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니까 전자 배치가 같진 않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 A는 원자번호 6번인 거니까 탄소 원자가 되고요. B는 원자번호 8번이네 산소 원자가 되죠. 탄소가 14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보이고요. 산소가 16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6개가 보이는 것도 다 보이시죠? 자, 문제 풉시다. 원자과 전자 수는 A가 더 큰 게 아니고 B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그 다음에
A와 B로 이루어진 물질은 공유 결합이 맞죠. 왜냐면 탄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잖아. 그지? 디귿 B2가 O2 분자가 되죠. 자, O2 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 결합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아니고 두 쌍이 돼야 된다.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 9번 봐요. 자, 그림은 원자 A와 B가 화합물 A2B를 형성하는 과정이죠. 딱 봐도 B가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산소가 될 거고요. A가 수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물 분자의 모형이 되겠네. 그러면 A와 B는 이온 결합이 아니겠죠. 공유 결합이 되고요. 자, A2B에서 A와 B는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A2B 물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은 몇 쌍 있는데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두 쌍 있는 거잖아. 두 개가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그림은 화합물 AB와 A2C의 그림이거든. 마찬가지야. A라는 놈은 수소겠죠. 원자번호 1번. B라는 놈은 플로린이죠. 원자번호 9번. 따라서 AB는 HF라는 분자죠. 플로린화 수소라는 분자 그림이고, 그 다음에 A2C는 A가 수소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산소겠죠. 그래서 A2C는 물 분자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AB와 A2C는 모두 공유 결합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원자과 전자수. 자, B는 산소거든. B가 산소가 아니고 B가 플로린이거든. 플로린은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 있는 거고, C가 산소니까 16쪽이잖아. 원자과 전자 6개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야. 자, 공유 전자쌍수를 세볼까? 자, HF는 한 쌍 공유하지만 물 분자는 여기 두 쌍 공유하니까 같지 않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을 찾아보자. 금속과 비금속이 있으면 이온 결합이죠. 이거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이거 이온 결합. 이거 이온 결합. 이거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이거 이온 결합. 그 이온 결합으로 된 거는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각각 염화 나트륨이거나 소금이거나 포도당이거나. 식을 써볼까? 소금은 NaCl이고요. 이온 결합이죠. 포도당은 분자잖아. C 6개, H 12개, O 6개. 분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을 봅시다. 고체 상태 A, B를 홈판에 서로 다른 홈에 넣어 전기 전도성을 측정기로 전류가 흐른지 확인하고요. 그럼 A와 B를 구분하려면 물에 타서, 그지? 수용의 상태에서 구분하는 거지. 수용의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면 되겠죠. 확인하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한 실험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전기 전도성 실험이 나와 있는데, 자, 염화 나트륨, 설탕, 염화 구리, 녹말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식을 써볼까? 염화 나트륨 소금이잖아. NaCl. 여기 적혀 있네. NaCl. 설탕은 분자인 건 알겠죠? 식을 안 쓸게. 분자인 건 알겠고, 녹말도 분자인 건 알겠죠. 자, 염화 구리가 이온 결합인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할게. 이 로마자 2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구리가 보통 2 플러스거든. 근데 구리가 가끔 1 플러스가 되기도 해. 두 개가 다 가능하니까 이 로마자 2를 붙였다는 거는 구리가 2 플러스인 걸 제공해 주는 거야. 로마자 2가 붙은 거. 그래서 염화 구리가 2 플러스니까 CuCl2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라고.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 궁금해 할까봐 하는 거야.
그럼 전기 전도성을 보게 되면 고체 상태에는 전기를 당연히 전부 다 안 통하고요. 수용액에서는 전기 통하죠. 이온 결합이니까. 그 다음에 이온 결합 통하죠. 문제를 풉시다. 자, 기읍과 니은 둘 다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은 틀린 표현이고, 디귿, 니은 녹말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죠. 분자니까. 몰라도 전기를 둘 다 안 통한다는 거는 분자인 건 맞다는 이야기잖아. 디귿, 염화 나트륨과 염화 구리는 공유 결합 물질이 말이 아니죠. 틀렸죠. 이건 이온 결합이죠. 이게 공유 결합이잖아.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14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물질 나와 있죠. 소금,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메테인 분자, 산소 분자가 나와 있죠. 자, 수용의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거는 소금밖에 없죠. 그래서 나가 NaCl 이온 결합이고, 나머지 이쪽에 메테인 분자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네. 두 개는 무엇을 구분하는지 해보자고. 자, 옳은 걸 찾는 거죠. 가에서 공유 전자쌍수가 4인가를 적용할 수가 있다. 왜냐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메테인 식을 쓰게 되면, 자, 메테인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자 전자만 쓰는 거야. 그럼 수소가 1개 있으니까 여기 수소가 하나 직거 결합하고, 여기 직거 결합하고, 여기 직거 결합하고, 여기 직거 결합하게 되면 안정해진 거 맞죠? 그러니까 공유가 몇 쌍이 있다는 이야기야? 4쌍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공유가 4쌍이면 얘가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산소는 이중결합이니까 2쌍이 있는 거잖아. 이건 2쌍이 있는 거니까. 맞지? 그다음 나는 소금이 맞는 표현이고, 다는 메테인 분자니까 당연히 비금속 원소로 돼 있죠. 메테인이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등급 문제 풀어봅시다. 마지막 내용이네요. 1번 그림은 A2 분자와 B2A의 분자의 모형이 나와 있죠. 자, A2는 산소, 이 산소 원자가 2개 붙어 있으니까 O2 분자가 되고, B2A는 이게 산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으니까 물 분자가 되는 건 아시겠죠? 자,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자. 자, A와 B는, A가 산소가 2주기 원소고요. B는 수소잖아. 1주기 원소거든. 같은 주기가 아니란 이야기. 그 다음에 A2 산소 분자와 물 분자에서 A 산소 이야기하는 거지.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죠. 그쵸? 전부 다 꽉 차서 8개 된 거니까 네온과 똑같은 배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온과 같은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고. 자, 상온 또 실온에서 A2와 B2A는 모두 기체가 아니죠. 물 분자는 액체잖아. 상온에서 산소 기체지. 틀린 표현이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화합물 AB와 CB의 결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알 수 있겠죠. 이 11개짜리가 나트륨이고요.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고, 이게 9개가 플로린이잖아. 플로린화 이온이네. 따라서 이온 결합이겠네. NaF라는 이온 결합. 그 다음에 CB는 이게 수소고, 이게 플로린이잖아. 그래서 HF라는 공유 결합 화합물이 되겠다. 분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풀어봐요. 자, A와 C 중에 2주기 원소 찾아볼까? 자, 나트륨은 3주기죠. 자, 플로린이 B, 이 플로린이 2주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1주기잖아. 그래서 2주기 원소는 1개밖에 없는 거네. 그게 틀린 거다. 니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질량과 태양과 비슷한 반응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B가 플로린이거든. 자, 핵융합 반응으로는 뭘 생기지? 질량과 태양과 비슷한 거는 뭐 생겨? 탄소와 산소까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로린은 생기지 않는다. 질량이 10배보다 커야 생기는 거야. 디귿 B2와 C2. 자, B2는 F2죠. F2 분자가 되고, 그 다음 C2는 H2 분자가 되는 거잖아. 자, F2 분자도 한 쌍 공유하고 H2 분자도 한 쌍 공유하니까
공유 전자쌍수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봐요. 자, 주기율표가 나와 있으니까 원자를 채워볼게. A가 리튬 원자가 되고, B가 탄소 원자, C가 플로린, D가 마그네슘 원자가 되고요. E가 황이랑 원자가 되는 건데, 자, 문제를 봅시다. D와 E, 자, D와 E, D하고 E가 화학 결합하면 당연히 이온 결합이잖아. 이온 결합이고, 마그네슘이 금속이고, 황이 비금속이니까 D에서 E로 전자를 주겠죠. 그 D에서 E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 니은 화합물 AC, 자, A와 C도 이온 결합이죠. AC는 이온 결합이고, BE2, BE2는 CS2잖아. 이거는 공유 결합이죠. 이건 공유 결합인 거야. 둘 다 비금속이잖아. 틀렸다. 디귿 B 원자, 탄소 원자 한 개는 탄소 원자, C 원자, 플로린 원자 두 개와 화학 결합하여. 자, 어떻게 되겠니, 친구야? 탄소 원자는 전자가 4개 있다 그랬어.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4개 있다. 14족이니까. 자, 플로린 원자는 17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7개가 있겠죠. 한 개 부족하니까 이쪽에 하나 달라붙고, 플로린이 이쪽에도 달라붙고, 이쪽에 달라붙고, 이쪽에 달라붙어서 4군데 붙어서 CF4라는 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2개와 결합하는 게 아니고 4개와 결합해야 돼서 틀린 표현인 거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길었네요. 자, 4번. 그림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고,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 가장 많은 게 산소 원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되겠죠. 나는 AB의 화학결합 모형이거든. 자, A는 원자번호 12번이니까 마그네슘이고,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의 그림이 되는 거고요. B는 8번이니까 산소겠죠. 산소 2 마이너스. 따라서 이 두 개의 화합물은 붙어서 화합물이 뭐가 되는 거야? MgO라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문제 봅시다. 자, 기억은 산소니까 산소가 B가 맞죠. B가 맞는 표현이고요. 자,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 결합은, 자, 기역과 니은의 결합은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잖아. 근데 AB 결합은 지금 이온 결합이거든. 결합 종류는 같지 않다는 이야기고. 자, 원자과 전자수. 자, A는 마그네슘이야. 자, A는 마그네슘이거든. 몇 쪽인데 2족 원소거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있다? 2개. B는 16쪽이잖아. 산소가 16쪽이거든. 원자과 전자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게 틀렸죠.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휴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